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이오플로우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회사가 지난 5월 달에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헬스케어 업체에 인수되면서 이게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그도 그럴 게 적자를 내고 있는 의료 기기 업체가 거의 10억 달러, 거의 육박하는 그러니까 거의 9,700억인가요? 그 인수 금액 자체가 굉장히 비싸기도 했고, 이런 코스닥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같은 회사인데, 이런 회사를 글로벌 헬스케어 업체, 미국 업체인데 이 업체가 인수한다는 게 굉장히 시장에서는 신선하고 충격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도 그렇게 이 이어플로우가 만들고 있는 일회용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라는 것이 미국의 인슐렛이라는 이 미국 업체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이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는 인슐린을 몸속에 그러니까 몸속에 넣어주는 그런 기계인데요. 이게 일정한 양을 이 당뇨병 환자들에게 맞게 일정한 기간을 두고 집어넣어주는 기계이기 때문에 이게 나름대로 전 세계적으로 이 독과점 기술을 갖고 보호되고 있던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장에 이오플로우가 독자적인 기술을 갖고 진출해 세계 두 번째로 일회용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를 만들어냈으니까 말 그대로 이 독점 회사였던 인슐렛이라는 회사의 대항마로 이 이오플로우가 떠오른 것이고, 이를 미국 업체가 인정을 한 거죠. 미국 헬스케어 업체가. 그래서 그 업체가 이오플로우를 인수를 해서 이 인슐렛이라는 회사한테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이러한 기술 기반의 기업들은 결국 이제 기술 소송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미국 법정이 인슐렛이라는 이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는 일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이오플로우에는 이런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이오 패치라는 그러니까 이오플로우가 만들어낸 이 일회용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는 이게 하나의 상품으로 갖고 있는데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가는 인슐린 펌프의 어떤 센서나 이런 기술들은 이 이오플로우의 기술이 맞다고 하겠지만, 그러니까 일회용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라는 이 전체적인 토탈 상품으로서의 이 기술은 미국의 인슐렛 회사의 제품을 어느 정도 기술을 침해해서 만든 것이다라는 걸 미국 법원이 인정을, 그러니까 손을 들어준 것이죠.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이어플로우의 발목을 잡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5일 날 메드트로닉 코리아 홀딩스라는 그 미국의 되게 유명한 헬스케어 업체입니다. 메드트로닉이라는 업체가, 이 업체가 이 이어플로우를 인수한다고 발표를 했고, 그 금액만 9,710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기기 M&A 역사상 가장 비싼 가격으로 M&A가 된 케이스가 된 거죠. 그것도 이어플로우가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된 스타트업에 속하는 그런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이 이어플로우의 M&A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 있는 의료 장비 업체들에 대한 몸값을 키우는데 한몫을 했죠. 그리고 요번 3분기까지 실적을 보면 여전히 이어플로우는 형편없습니다. 이 포괄 손익계산서 보면 손실액이 더 크죠. 이게 이제 경영권이 5월 달에 넘어갔는데, 그 이후로는 말 그대로 더 망가진 게 티가 날 정도로 작년 동기 12월, 그러니까 작년 3분기와 비교했을 때 확연하게 회사 이 그러니까 포괄 손익계산서가 나빠진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주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이게 19.68%인데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소송에 직면을 해서 지금 영업 정지가 돼버린 상태인데요. 이어 패치라는 이 제품 자체가 전체 매출액의 한 39%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그러니까 주된 사업이기도 한데, 이게 영업 중지가 되면서 말 그대로 이제 이어플로우는 이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이 돼버린 거죠. 물론 이게 얼마 전에 풀리긴 했습니다. 그래도 주된 영업이 정지됐기 때문에 이 충격이 굉장히 컸죠.
그리고 이러한 그 주된 영업의 정지는 미국 인슐렛이라는 회사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인슐렛이 이겼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 이어플로우의 기술을 살려고 했던 메드트로닉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잔금을 치르는 인스틸을 이 미국 인슐렛과의 소송, 기술 침해 소송이 끝나는 때에 맞춰서 클로징을 하기로 이 최종 그 잔금 납입을 연기를 했죠. 이거는 실질적으로 미국 그 인슐렛이라는 회사가 완전히 이 기술 침해 소송에서 이겨버리면 이 이어플로우의 이 이어 패치는 영원히 판매할 수 없는 상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메드트로닉은 판매할 수도 없는 상품을 만드는 회사를 인수한 것이기 때문에 메드트로닉도 낭패가 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딜이 내년 상반기에 제대로 클로징이 될지 이것도 의문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김재진 이어플로우 주식 대표가 주식담보대출을 사용한 게 확인이 되면서 주식담보대출을 제공했던 한국투자증권이 이 만기일이 됐을 때 이를 그 차환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만기 연장해 주지 않고 바로 그 상환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서 당장 현금이 없는 그 김재진 이어플로우 대표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 지분이 1차적으로 매도가 됐죠. 66만 4천 주가 15,724원의 가격에 매도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걸 제외한 나머지 주식수는 그 내년, 그러니까 한 달 후 12월 초까지 하여튼 그러니까 이 매도가, 반대 매매가 일단 유예 조치는 받게 된 거죠. 왜냐면 일단 100억 정도, 총 200억 중에 100억 반 정도를 이번 주식 매각을 통해서 회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한국투자증권이 일종의 베네핏을 이 김재진 대표에게 준 겁니다. 하지만 나머지도 실제로 자금을 어디서 찾아와서 이거를 뭐 차환하든지 아니면 뭐 일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상환하든지 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주식도 그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금요일날 매매에서 이어플로우가 하한가까지 떨어졌는데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 헬스케어 업체인 메드트로닉이 이 회사를 M&A 한다는 계약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그 불확실성,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이 이 주식담보대출을 연장해주지 않고 상환을 요구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담보주식을 반대매매할 수 있다는 가능성, 이러한 것 때문에 이어플로우의 기업 가치가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미국 인슐렛사와의 기술 소송에서 이기면 다시 원상복귀 실 수 있겠지만, 이기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그 기술 침해 사항이 그대로 인정이 될 경우에는 이어플로우의 그 기술은 팔아먹을 수 없는 기술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어플로우의 주가가, 기업 가치가 다시 또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딜이 그 미국의 메드트로닉이라는 그 회사가 인수를 하지 않으면 이어플로우의 기업 가치는 이렇게 유지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큰 거죠. 그리고 매물도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담이 주가를 계속 찍어 누르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플로우는 그 5월 달에는 큰 희망을 줬지만 지금에 있어서는 투자자들에게도 굉장히 큰 근심거리가 되고, 이 의료 장비 쪽 전체적인 주가를 끌어내리는 그 한 요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무리, 특히 이제 기술 쪽을 기반으로 해서 M&A 된다는 이런 종목들은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그 기술이 시장에서 판매되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면 너무 그렇게 좀 뭐랄까요, 꿈을 꾸듯이 미래에 대해서 장밋빛 희망만 갖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